안녕하세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빠담. 자, 오늘은 우리가 파사주라고 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 파사주가 무슨 뜻인가요? 파사주는 영어로는 패시지라고 읽으실 수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길, 통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길쭉하게 통로를 만들어서 철골과 유리를 통해서 빛이 쫙 쏟아지게 만들어서 쇼핑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었던 곳을 이제 파사주라고 불리기도 하죠. 1784년 이제 빨레노아얄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번성을 해서 한 20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방문 가능한 곳이 한 25곳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또 발전 이런 이야기 한번 리나가님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사주라고 하는 곳이 처음 생긴 이유는 프랑스 철도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문물들이 파리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동방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직접 부르주아라던가 귀족들의 집에 찾아가서 보여주면서 판매했던 보부상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많은 물건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귀족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매장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기 시작했던 매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사주죠. 윈도우 쇼핑의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인들도 편해지고 소비자들도 편해졌던 개념이 이 파사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그 혁명을 이끌었던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이제 부르주아들이 부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까지는 필수품 이상의 소비가 진짜 귀족들 아니면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못했었는데 일반적인 부르주아들, 이 중산층들도 돈이 있고 과시하고 싶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또 빠른 이런 그 계층이어서 그들을 위한 공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파사주의 좀 재미난 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의 박물관 같은 개념이 이 예전 파사주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들어올 때 옷을 제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입지 않으면 입장 불가. 아하. 그런 아무래도 얘기도. 굉장히 좀 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하던 장소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입장을 좀 제한했던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대개조 사업 전이었으니까 길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걷기도 힘들었던 길거리에서 들어오면 깔끔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게다가 또 이 상인들이 빠르게 또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다가 가스등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따뜻하고 하니까 누구나 들어오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또 제대로 차려입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었던 곳이 파사주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판매하던 장소가 그렇죠. 바로 이 파사주였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흥하기만 한 것도 아니죠. 이 쇠길로 갔던 것의 가장 큰 또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 파사주에 물건을 사러 오던 사람들은 유행을 선도하기 위한 당시 부르주아들이 많았었는데 새로운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판매했었던 이 파사주에 이 재고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재고품이 유행이 지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파리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재고품 처리가 어려워서 한때 200여 곳 넘게 번성했었던 이 파사주가 한순간에 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오스만화가 되면서 낡고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필요치 않은 곳에 있는 파사주들은 대부분 다 사라지게 돼서 지금 사실 이거보다는 진짜로 가장 결정타를 날린 게 있잖아요. 가장 결정타를 날린 건 19세기 때의 쇼핑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의 탄생이 가장 결정적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852년에 만들어진 봉막쉐라고 하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백화점의 탄생으로 파리에 있는 파사주가 결국에는 올라가기를 가게 됐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사주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백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탄생이었죠.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아주 그냥 그 이슈를 일으킬 만한 곳이었는데 이 백화점은 우리가 파사주를 보고 이후에 우리 한번 또 이제 봉막시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백화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파사주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한번 나온 김에 우리 한번 파사주 곳곳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파사주의 특징은 요 천장이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케이드형. 당시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유리와 철골들을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붕에다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비가 조금 왔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굉장히 그렇죠. 쾌적한 상태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었던 게 파사주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쇼윈도, 이 쇼윈도가 탄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쓱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고 자기들의 이제 그 최고의 이런 그 물건들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물건들을 내놓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일 옛날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파사주의 어떤 쇼윈도를 볼 수 있는 그렇죠. 매장이 바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맞습니다. 매장 중에 이 매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왕의 집이라고 적혀 왕의 있는 집이라고 딱 써져 있고 뭐 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고풍스러운 물건들. 그렇죠. 부르주아들과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물건들이 전통적으로 좀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이 당시에 부르주아들이 구매했던 것들을 파는 물건인 가게인 것 같아요. 보시면. 필수품들이죠. 그렇죠. 지팡이와 우산. 네, 가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앙증맞게 만든 양산인데 1,200유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스등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 전기지만 가스등을 달아서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고 밝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가스를 주입해서 등을 밝혀서 늦은 시간에도 혹은 뭐 좀 추운 날에도 이런 쇼핑을 했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 파사주 내의 매장이 만들어진 연도가 이쪽에 적혀 있는데 메종 질베르 퐁데 1848라고 적혀 있죠. 1848년에 지베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매장이 처음 문을 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 우리로 치면은 since 1848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1848년이니까 파리에 대개조 사업이 있기 전에부터 그렇죠. 매장이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파사주가 크게 발전을 했지만 결론은 이제 주도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 파사주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우리 백화점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한번 왔어요. 레트로니까. 네.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르 봉막쉐 근처에 저희가 또 다시 이동을 했는데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아스트리드 부시코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 분이 원래 파리에서 오프티 생토마라고 하는 가게에서 일을 배웠는데 굉장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가게가 밖에 가격을 적었대요. 그 정가가 있고 밑에다가 할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써놨던 이런 개념도 배웠고 부인들께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오게 되면은 편안하게 쇼핑하라고 아이들한테는 당나귀를 빌려줬답니다. 당나귀를 타고 주변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놀게 해주거나 이런 복지, 이 고객을 위한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배웠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오프티 생토마가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자 1852년에 이제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르봉막시에라고 하는 가게를 백화점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과 우리가 방금 갔다 왔었던 파사주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들어갈 때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물건의 정가가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좀 이 스트레스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었던 게 백화점의 가장 큰 장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건을 또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백화점을 오면은 물건을 만져볼 수도 있고 가격도 그냥 정가대로 살 수 있고 이 봉막시가 내세웠던 점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에도 거의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박미담의 형식으로 해서 물건들을 이렇게 많은 대량을 판매해서 소비를 계속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원스톱이죠. 한 건물 내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쇼핑. 그리고 또 이제 이 카탈로그를 보내서 굳이 매장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지금으로 하면은 텔레마케팅 같은 홈쇼핑 같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카탈로그에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이 매장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직접 포장부터 해가지고 배송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의 이 쇼핑 개념도 처음으로 도입한 장소가 봉막시였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다 하고 거의 뭐 1900년대 초반대 그 매출의 한 25%가 이런 그 통신 판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불제도, 교환제도. 옛날에는 사면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그
그 복막시에는 샀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환불해주세요. 환불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편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또 그 세일. 그렇죠. 부시코가 이제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스멘드 블랑, 철이 지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주 동안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쫙 내보내니까 뭐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매장 그 백화점의 이름 자체가 복막시니까 네. 뭐 훌륭한 가격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사주에서 판매되던 비싼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다 매입을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던 게 복막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가게들이 정말 힘들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탄생한 법이 있죠.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이 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름과 겨울에 철진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에도 뭐 파리에 쇼핑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솔드 기간에 맞춰서 파리에 오시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재미난 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직원 뭐 기숙사도 만들고 퇴직금, 연차, 휴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인센티브. 내가 판매 대비. 판매 대비 기본급 제외하고 이렇게 더 받는 이런 것들이 그때 탄생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아스트리트 부시코라고 하는 사업가 자체가 굉장히 영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파사주에서의 불편함들을 모두 해소한 장소가 복막시였다 보니까 예전 이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에는 복막시로 몰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술가들도 후원해주는 작업들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또 휴게소를 만들었답니다. 이 좀 쉬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들. 그렇죠. 거기서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당구도 치고 그 술도 마시고 이런 휴게소를 또 만들어주니까 하는데 부담 없죠. 그래서 이 복막시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쇼핑과 어떤 취미 활동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 찾아오면은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놀러 왔는데 불구하고 어떤 소비 욕구가 생겨서 물건을 더 사게 되는 이 현대적인 어떤 마케팅의 개념의 그렇죠. 시초가 바로 복막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유럽에 있는 난다긴다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리에 가면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파리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이난가님이 얘기했던 기차가 발전했으니까 파리로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복막시의 바로 건너편에 호텔 루테티아라고 하는 호텔을 럭셔리한 호텔을 탁 만들어서 와가지고 머물고 쇼핑하면 그곳으로 물건들을 그냥 배달까지 딱 해주니까 뭐 최고죠. 이 호텔 루테시아를 또 설립한 사람이 마담 부시코잖아요. 그렇지. 구창 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적인 어떤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들이 아스트리트 부시코와 마담 부시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지금도 쓰이고 있는 현대적인 마케팅 덕분에 뭐 대표적인 파리의 이런 백화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유행 덕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리 시내에 많은 백화점들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프랭탕 백화점과 라파에트 백화점, 그리고 라파에트 소속의 파리 시청사 앞에 있는 베아슈베라고 하는 또 자파 백화점까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또 복막시에는 1984년에 LVMH가 인수를 또 했죠. 아르노 회장이. 그렇지. 뭐 최고의 또 이런 유럽의 최고의 부자죠. 그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럭셔리한 매장과 그다음에 이런 데코, 홈 뭐 이런 물건들을 파는 이렇게 두 개의 매장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LVMH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끝을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이 명품 브랜드들을 다 인수를 하고 있고 하나 인수 못한 게 에르메스가 있죠. 그렇지. 우리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명품 브랜드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야기가 많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막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역사를 나눴는데, 그럼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둘. 뿅.
금방 갔다 왔네요. 금방 갔다 왔네요. 복막시의 럭셔샵도 좀 보고 왔는데,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빠사주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이 쇼핑의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의 역사와 거의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파리에 오셔서 복막시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쇼핑뿐만 아니라 이런 예전의 역사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고, 맞습니다. 문화 체험의 복합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찐가디님께는 백화점이 어떤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시나요? 백화점은 그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욕망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 별천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한 가이드님한테는 백화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에게 백화점은 쇼윈도인 것 같아요. 쇼윈도. 네.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는. 슬픈데요? 슬픈 얘기입니다. 언젠가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지실 겁니다. 네. 또 구독과 좋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 이제 또 파사주와 백화점을 들여다보면서 쇼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번에도 즐거운 이야기로 또 금방 만날 걸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파리 비디오 노트 빠가뷰 다이어리의 빠담빠담이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안녕. 만나요. 안녕. 쇼핑의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봉. 오케이.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인가? 자기들이 시켜놓고